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 성향상 좀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무지막지한 소식들이 쏟아지는지 참 대단합니다. 물론 테슬라건 전기차 관련 뉴스건 정말 하루하루 엄청난 뉴스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시간이 좀 부족한데, 조금 더 이렇게 소식이 준다든지 한가해질 때 그 이면들을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만의 그런 좀 더 되도록이면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주로, 혹은 더 확장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이 기사가 엄청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벌써 이 법안이 지금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는 아직 안 했죠. 이제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좀 더 EV 텍스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크레딧이 아니라서, 어떤 면에서는 크레딧이지만 어쨌든 이제 보조금이 더 주자라는 이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온전히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통과된다 할지라도 효과가 조금은 제한적이란 거. 물론 전기차 이제 회사들한테 굉장히 득이지만, 그냥 차는 필요하실 때 사시고, 요 법안을 글쎄요, 이게 기다려서 소급 적용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 사시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전기차가 필요하다면 사는 게, 왜냐면 지금 테슬라 차량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참 현재 법안이든 가격이든 참 복잡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 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 법안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20만 대 캡은 이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더 좋은 거죠. 이제 그 캡이 없어졌기 때문에 7,500불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2,500불 또 얹어주고, 노조가 있으면, 참 현 정부는 참 굉장히 그런 유니언의 표밭이기 때문에 유니언을 굉장히 이제 신경 쓴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정치적인 쇼에 조금 가깝다. 이 상태로 통과되긴 쉽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다 받으면 12,500불이지만 현재 노조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힘들죠. 그리고 경쟁사들도 더 이제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포드 마기 같은 경우는 해외 생산이기 때문에 역시 또 타격을 받겠죠. 해외 생산분에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전기차 크레딧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50%에 이제 가까워졌을 때 이제 페이즈 아웃 된다라는, 이제 더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스페이스를 주는 법안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8만 불,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왜냐면 제가 모델 S 가격이 현재 이제 8만 불이니까 롱레인지가, 저도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걸 통과돼야지 모델 S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요. 근데 FSD 가격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맞다. 저도 저 법안은 스페이스에 올라간 게 맞긴 한데, 일단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현재 지금 주정부들, 이건 중앙정부 얘기죠. 주정부들의 보조금 트렌드가 이거랑 맞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저소득층을 준다라는 점이죠. 그거랑 지금 법안이 약간 지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랑 크레딧이 뭐가 다르냐면, 리베이트는 제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실 제가 모델 3 옛날에 살 때도 그게 사실은 리베이트 형식이었거든요. 크레딧이 아니라. 저소득층은 이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낼 세금이 많아야지 그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돈을 막 전기차를 산다고 돈을 그 자리에서 제해주고 찔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이제 하거든요. 물론 이제 뉴욕주는 받았던 건, 뉴욕주에서 주는 건 크레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은 바로 사는 즉시 깎아주는 거고, 리베이트는 나중에 텍스 파일링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조가 있으면 돈을 더 주겠다. 공화당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그리고 어떤 노조가 가입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런 크레딧을 주는 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노조의 영향력이 이렇게 법안에도 작용될 정도로 크지만 과연 그게 통과될 정도로 미국 그런 정서가 맞는지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가지고 이제 딜이 들어가서 법안이 좀 에디팅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여튼 전기차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런 법안들이 계속 올라와 준다는 건 좋은 뉘앙스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이걸 이제 기대하기는 건 조금 무리다. 그리고 요거 기다렸다 차를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예, 차는 필요할 때 사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저 법안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이 뉴스를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기차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쇼라든지 내가 이렇게 배려한다라든지 그 표라든지 노조 때문에 돈을 더 준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 동네 지금 사방 다 꼬여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은 일단 미국에 계신 분들이죠. 다 이거 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자기 주에서 일단 전기차가 우호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죠. 중앙정부가 저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은 아니 거기 엄청나게 큰 기가 팩토리가 지어지는데 지금 테슬라의 다이렉트 세일이 아직까지 완벽히 다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이대로 공장은 생각보다 지금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지고 물건이 나왔는데 법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테슬라가 만든 차를 텍사스 바깥으로 쉽아웃 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텍사스 레지던트, 그러니까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사려면 이게 차가 외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막 법 좀 바꿔달라고 지금 이렇게 트윗을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하죠. 지금 텍사스에서 막 생산되려고 하는데 이 사이버 트럭 지금 텍사스 기가 팩토리는 주력 모델이 이제 사이버 트럭이 될 건데 이게 지금 텍사스에서 팔려면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뭐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앙정부 법도 그렇고 주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되고 굉장히 복잡할 여지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만 법안을 보면 참 예, 현재 민주당답게 내가 그만큼 노조를 배려하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난다라는 거죠. 자,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페이턴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곧 이제 어쨌든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관련 페이턴트들도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소식만 얘기해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렌더링 모델에서 실물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에서 뒤에 이런 솔라 패널, 이런 카고를 덮는 거를 솔라 패널로 하는 이게 실제로 진짜 테슬라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들 안을 보면 이렇게 말려서 안에 들어가는 이런 특허를 벌써 이제 냈고요. 관련 특허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미 기사가 나긴 했는데 정말 경쟁사를 그냥 압도해버리네요. 이게 참 포드 F150이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응원해 주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사이버 트럭으로 가는 거죠. 뭐 사이버 트럭의 레인지가 트라이모터는 지금 이 특허에서 이제 UI 이제 V11인가요? 이 소프트웨어가 좀 공개되면서 거기 보면은 레인지가 610마일이랍니다. 거의 10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능. 500마일 이상이라고 이제 EPA 초기 출시 당시 미국 기준으로 500마일 이상, 그러니까 주행거리 800km 이상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간 역시 기술이 진보되면서 4680 배터리 및 이제 구조 배터리, 스트럭처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 보면 특허 내용들 중에 재미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facial recognition 이미 어느 정도 이거는 예견이 됐었죠. 뒤에 요 관련 뉴스들도 나오는데 이제 눈을 트래킹하는 그리고 옆에 이제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 장치들이 내 눈을 이제 트래킹해서 알아서 좀 더 이제 맞춰준다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더 편의성이 이제 좋아진 이런 사이버 트럭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에서 좀 테슬라가 부족한 면이 있었죠. 현재 지금 나오는 차들을 보면 뭐 미니멀리즘이 좋긴 하지만 옵션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도 충실하게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페이셜 레코그니션이랑 이제 아이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했을 시에 좀 딴짓하는 거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리고 그걸 하고 있죠.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이 회사 너무 빨리 가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너무 빨리 가서 너무 빨리 가다가 아이고 이거 아이쿠하고 좀 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을 정도로 좀 경쟁사가 이건 발목도 아니라 발끝도 지금 못 쫓아올 정도로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모델 Y가 지금 출고되는 이미 예견을 했죠. 지금 레이더를 뺀 그래서 지금 75마일이 제한과 지금 스마트 서머는 제한된 상태로 나왔는데
실제로 안에 그 내부 카메라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죠. 벌써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트래킹도 조만간 될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이제 슬슬슬슬 나오는데, 물론 좀 사생활 보호라든지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근데 이건 당연히 셋업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쉐어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능은 킬지언정,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에서 날 모니터링해서 위험 신호를 줄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차에 냅둔다라든지 전송하지 않는다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벌써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600마일, 610마일로 어쨌든 찍혀 있는데 이건 거의 10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할 말을 잃죠. 트럭인데. 그래서 아마 F150과 달리 여전히 이런 유선형 디자인 앞에 좀 더 공기 저항을 좀 없앨 수 있는 이 디자인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F150은 기존 트럭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물론 그 덕에 넓은 프렁크를 얻어서 이렇게 되죠 지금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면 공기 저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사이버 트럭 같은 디자인이, 거기다 이제 뛰어난 배터리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리에서는 그게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유럽 기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그런 기준이라든지 EPA의 하이웨이 기준,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개입되기 적은 그런 주행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최근 카인드라이버의 테스트를 봐도 여전히 경쟁사 대비 압도적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도. 그리고 회생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기술력입니다. 순간순간 고압의 전류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충방전을 계속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에 무리가 갈까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논쟁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자, 주행거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현대 아이오닉 5, 아무도 미국 스펙을 얘기하진 않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스펙에 더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해외 수출을 해야지 그 페널티 벌금을 안 물기 때문에 일단 아이오닉 5의 미국 스펙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얘기했다가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비판과, 저는 미리 이걸 알게 돼서 미리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아니라고, 그때 한국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철석같이 비판하신 분들이 500km라고 저한테 계속 말도 안 되게 댓글과 여러 경로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지금 아예 미국 스펙이 아주 공개적으로 나왔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배터리가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좀 더 증가한 것 같죠. 조금 더 넣어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후륜 구동은 300마일을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듀얼 모터죠. 듀얼 모터의 이제 옵션이 점점 좋아지고 고급 모델로 가면 주행거리가 244마일까지 내려간다라는 이 치명적인 단점. 이건 좀 치명적인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미국에 파는 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고속 충전을 2년 동안 공짜로 끼워줍니다. 그건 좋긴 한데, 이게 244마일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이게 과연 팔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300마일은 맞춰주는 게,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점은 V2L입니다. V2L. 그렇게 현대가 엄청나게 자랑하는 V2L의 파워가 미국 버전은 1.9kW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아마 이 V2L이 가정용 전압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120V에 1.9kW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흔한 가정용 라인이죠. 반면에 이제 유럽은 240V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게 3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참 좋게 받아들이기가 애매한 게, 결국은 V2L에 나가는 파워는 떨어뜨리고 여기에 배터리 용량을 좀 더 키워서 주행거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근데 나라별 세팅을 맞춰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주행거리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요런 모습이 좀 보여서, 근데 이 244마일은 조금, 아무리 이런 큰 휠과 공기 저항이 안 되는 그런 휠을 낀다고 할지라도, 테슬라도 당연히 주행거리가 주는데, 이건 300마일에서 244마일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400km가 안 되죠. 앞으로 좀 더 이게 EGMP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을 넘어가기 전에 조금 그래도 소소한 얘기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NHTSA, 니자라고도 발음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번에 이런 레이더를 빼버리니까 어라? 이제는 이런 세이프티 피처가 안 된다라는 약간의 그 혼동, 안 되는 게 아닌데 실제 다 되긴 하죠. 다 웬만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약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이런 면에서는 참 법안이라든지 정부가 이런 빨리 테크놀로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못 쫓아가는 면도 보인다. 뭐 금방 수정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오류도 좀 보여졌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 뉴스는 이제 정말 넘쳐납니다. 매일매일 정말 너무 쏟아져서 뭘 하나 깊게 보기가 진짜 이래서 힘든 건데, 자,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지금 보링 컴퍼니라고 땅굴 파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아예 길을 까는 회사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 라스베가스에서 개통이 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안에 이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리고 꽤 빠른 속도, 물론 예정만큼 엄청 계속 그 빨리 다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일부 테스트 카들들은 지금 100마일 넘게 임프레시브하게,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잦아든, 그러니까 점점 확대 이제 적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땅굴 이거 판다고 한 지가 언젠데 벌써 개통해서 사람들 나르고 있고 일부 테스트카들은 고속으로 지금 쏘고 있고, 와, 참 대단한 기업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기차 만들기도 하나 하기도 바쁜데 정말 경쟁사보다 엄청 지금 몇 수 앞서가 있고 거기다 땅굴도 파고 주행거리는 610마일은, 야 진짜 이런 소식만 전해도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러니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댓글에서 좀 기업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이제는 확실합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반도체 쇼리지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TSMC라든지 삼성, 특히 현재 삼성에서 칩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선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미엄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게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의 모습인 거죠. 아니, 반도체 쇼리지가 나면 웃돈을 주고라서도 차를 어떻게든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해서 물건을 사오는 게 맞지, 이참에 공장을 셧다운 시키는 회사와 이걸 돌파하려고 프리미엄을 주어지고 물건을 어떻게든 사와서 계속 차를 만들려는 회사와, 참 이러니 여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고, 참 이게 매력적인 회사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뭘 하겠다는 의지의 회사지, 이참에 셧다운하고 차를 안 만들거나 마이너스 옵션을 한다라는 게 아까 그 아이오닉 5, 이게 참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하려던 얘기는 댓글에서 지금 이 기사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죠. 그러던가 아니면 이제 실제 파운더리를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에서 그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커링 엣지, 그러니까 5나노죠. 5나노짜리 팹을 하려면 20빌리언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사가 너무 점핑을 한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의 팹은 14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커링 엣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하드웨어 3.0만으로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된다고, 저는 레벨 3까지라고만 보지만 어쨌든 이분은 된다지 않습니까? 현재 기술로도 칩의 그런 공정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쫓아올 수 없을 정도, 주행 보조 아마 하는 게 20나노, 차량용 반도체가 20나노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거죠. 거기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가 무슨 애플이라든지 퀄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급의 그런 그 팹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랑은 또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만들어주는 OEM 회사인 삼성이나 TSMC가 그쪽을 먼저 하는 게 당연하죠. 물량도 많고. 근데 현재 그래서 제가 삼성의 팹을 2006년에 지을 때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팹인가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 4빌리언입니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지금 수직 계열을 만약 한다 치면은, 현 상황에서 한다 치면은 커링 엣지가 아니라 현재 이 정도 수준의 팹이고, 이 정도 수준의 팹은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삼성에게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주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 내가 더 줄 테니까 만들래 말래.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더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쇼리 때문에 난리가 났고, 지금 차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분명히 좀 이 공정이 낮은 팹 몇 개를 분명히 살려고 달려들 만한 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걸 빨리 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랑 달리 이래서 칩을 디자인한 팹리스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다 할 줄 알고 만드는 것만 안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그 상황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설계 능력이 되는 참 대단한 회사죠. 이게 자동차도 만드는 데다가 반도체 칩도 설계를 할 수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다른 회사들이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보면 이건 정말 그냥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지지만 않는다라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20년 동안 테슬라가 다 초토화시킬 여지는 충분히 포텐셜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팹을 지금 노리는 거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압박으로 삼성도 이제 텍사스 어시스텐 TSMC는 이미 결정을 했죠. 예, 그거는 커링 엣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낸 20빌리언이 맞다. 5나노 EUV 공정은 최소 이 정도, 그러니까 수십조 원을 쏟아 부어야 되죠. 그렇지만 현재 테슬라가 쓰려는 공정은 그게 아니라 이 공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아직까지는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좀 더 물량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차를 만들려는 노력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당장 만든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는 볼만한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